안녕하세요. 낭독하는 십시일강입니다. 저는 이프렌즈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1기부터 7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네, 꾸준함 아주 최고입니다. 1기부터 7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날마다 응원을 와서 힘을 주고 있는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해피님, 방구석 젤리비님, 샤랄라님, 영점쌤님 감사합니다. 해피님, 스윗드림님 고맙습니다. 오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영양의학 가이드 의학 박사 레이디 스트랜드가 지었고요. 의학 박사 유상님이 옮겼습니다. 이 레이 스트랜드 박사는 저명한 의학 저널들에 발표된 1300편, 130편 아닙니다. 1300편 이상의 임상 연구들을 분석하고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영양의학은 노화 과정을 늦추고 당뇨병, 암, 심장질환, 만성 피로, 다발성 경화증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항산화 과학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6시에 건강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양의학 가이드 이 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프렌즈 미덥 시간을 통해서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항산화 과학, 관상동맥 질환, 암, 뇌졸중,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형 치매, 황반변성, 내가 언급한 모든 만성 퇴행성 질환은 산수의 어두운 측면, 즉 산화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사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 과정 자체의 배경이 되는 주요 이론이다. 현재 세대는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공기, 음식과 물에 함유된 오염물질로부터 더 큰 공격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로 가득 찬 생활 또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노화를 막는 최선의 방어는 인체의 천연 방어 시스템이지 내가 처방하는 약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천연 방어 시스템을 키워야 하는데 병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의사와 약사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듣고 살죠. 이 때문에 이 책에 공개된 진실이 우리의 건강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레이디 스트랜드 의학 박사님이 쓰셨고요. 모든 사람이 이 책에 담긴 힘을 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크리스티앙 노스러프 의학 박사 폐경의 지혜, 여성의 신체, 여성의 지혜 저자입니다. 저의 건강 멘토는 백용호 수장님이고요. 백 수장님은 무려 27년간 건강을 연구한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영양의학 박사 레이디 스트랜드 의학 박사님이 쓴 책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릴 거고요. 제가 현재 뒷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제가 낭독할 책은 이 영양의학 가이드입니다. 스트랜드 박사는 삶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값진 선물을 준다. 레이저처럼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이 책은 퇴행성 질환 및 조기 노화와의 전쟁에서 당신이 승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데니스 웨이틀리 PhD 승리자의 심리학자 저자 추천서입니다. 레이저처럼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행성 질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많죠. 조기 노화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의학 박사 레이디 스트랜드가 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영양의학 가이드입니다. 무려 1300편 이상의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레이디 스트랜드 박사는 콜로라도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머시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가정의학과 개업의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 10여 년간 영양의학에 역점을 두면서 이를 주제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에서 강연을 했다. 스트랜드 박사는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말 방목장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장성한 자녀 3명이 있다. 유호상 박사님이 이 책을 옮겼어요. 한글로 옮겼는데 유호상 박사는 미국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헬스 사이언스 의대를 졸업하고 척추신경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다. 캐나다 대체의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센트럴 의대 교수와 시카고 종합병원 임상과정을 역임하였다. 현재 버지니아 한의대 교수, 유호상 척추신경 한방병원장, 로빈슨 칼리지 이사장, 아이콤, 아이콤, ICCAOM 국제인증위원회 회장, WADAH 국제의사위원회 회장, 노르디카 스키 대표팀 및 롤러블레이드 대표팀 팀 닥터로 활동 중이다. 제가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줬고요. 앞뒤에 다 읽어드렸고 이 머릿말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의사는 질환 중심적이다. 우리는 질환을 연구하고 질환을 찾는다. 우리는 약학 교육을 받아 질환을 치료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물을 한다. 의과대학에서 우리는 약학을 공부하고 인체가 어떻게 각 약물을 흡수하는지와 언제 어떻게 이를 배설하는지를 배운다. 우리는 어느 약물이 특정 화학적 경로를 저해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안다. 우리는 약물이 지닌 부작용의 특성을 배우고 조심스럽게 약물의 유익을 잠재적 위험과 대비한다. 의사들은 자신의 약물을 알고 이러한 약물을 처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잠시 우리의 환자들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관절염, 심장질환, 우울증 등으로 복용하는 약물의 수를 생각해보자. 감염질환과의 전쟁에서 항생제를 발견하고 사용한 결과로 의학에서 우리의 철학은 질환을 공격하라라는 태도가 되었다. 이게 머릿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머릿말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책을 사면은 항상 뭐부터 해요? 머릿말부터 읽게 되잖아요. 이 머릿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머릿말을 읽어 드릴 텐데 머릿말이 무려 3페이지나 썼어요. 조금 더 읽고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는 다양한 만성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도로 이와 같은 공격적인 태도와 접근법을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견지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7년 미국 내 약국들이 25억 이상의 처방전을 처리해 준 것으로 추산된다. 처방약의 매출은 지난 8년 동안에만 2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인들은 1990년 처방약에 377억 달러를 지출했으나 1997년에는 789억 달러로 증가했다. 처방약은 지난 10년간 보건의료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신장한 분야로 매년 17%씩 상승했다. 의사와 보험사들은 유행병 수준인 만성 퇴행성 질환에 접근하는 방법과 바람이지만 억제하는 방법으로 약물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제약업계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렇다. 우리도 약을 좋아한다. 여러분도 약을 좋아하시죠? 제약업계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약업계 하면 다 떼돈 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도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뇨병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킨 환자도 있겠고 약을 먹어서 심장 발작, 뇌졸중을 겪은 환자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이성 암을 지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환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고자 하지만 항상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있지는 않다. 왜 보다 많은 의사들이 나처럼 영양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왜 의사들이 반응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죠. 영양 보조제를 먹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의사는 당황한대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안 하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환자가 영양보조제를 복용해야 하는지라고 물어오는 순간만큼 의사가 당황할 때는 없다. 이 경우 과거에 나는 내 특유의 대답을 쏟아내곤 했다. 그것들은 뱀기름에 불과하다라거나 비타민은 비싼 소변만 만들 뿐이다라든지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만일 내 환자들이 굽히지 않으면 영양보조제는 아마도 해롭지 않을 테지만 가장 싼 것을 골라 먹으라고 일러주었다. 비타민은 또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됩니까? 의사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의사의 눈을 보셔야 해요. 의사들은 먹지 말라고 하죠. 영양보조제를. 왜? 계속해서 환자가 약을 먹고 아파야 병원에 오잖아요. 이 의학 박사님도 그랬다는 거죠. 먹지 말라고. 당황했대잖아요. 본인 스스로. 환자가 영양보조제를 먹어야 하냐 물어보면 자기도 당황했다는 거죠.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당신도 이와 같은 말들을 의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의사 생활을 한 지 첫 23년간 나는 영양보조제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나는 의학문헌에 발표된 최근 연구들의 근거에 나의 입장을 제고했다. 내가 발견한 사실은 아주 놀라웠다. 나는 진료 방향을 바꿨고 인식을 전환했다. 왜 보다 많은 의사들이 나처럼 영양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첫째, 의사들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계략이나 제품으로부터 자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내 환자들에게 강요되는 책략과 엉터리 치료를 수없이 보아왔다. 의사들은 이중맹검, 위약 대조 임상시험, 임상의학에서 표준을 통해 시행된 과학적 조사 연구에만 의존해야 한다. 의사들이 영양보조제 아이디어를 훌륭한 예방의학으로 수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업의들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의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 이것은 생화학자와 과학적 연구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주제이나 임상의학에서 실제로 사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단순히 환자들이 이런 질환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려 그때서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퇴행성이 발견됐을 때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죠. 의사들은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새 치료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만족하는 듯하다. 이 책을 통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병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몸이에요. 그래서 영양의학은 줄이면서 상식적이고 예방적인 의학입니다. 만일 당신이 환자라면 주치의가 금방 시류를 탈 것으로 기대하지는 마라. 비타민은 의료계에서 쟁점 사항이다. 이 책은 이미 말했듯이 영양의학과 관련된 의학문헌을 7년 넘게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7년 동안 연구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1년 만에 쓴 책이 아니에요. 영양의학의 무지한 의사들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영양의학을 실행하기 위해 의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이며 환자인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보존하는 데 적극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양의학 무지하죠. 이 책을 정독을 하거나 아니면 풀터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중요한 것은 당신의 건강과 삶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섣부른 판단은 보류하도록 권하고 싶다. 내가 요청하는 바는 편견 없는 회의론자가 되라는 것이다. 나는 훌륭한 의사이지만 건강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고 깨닫기 위해 다소 겸손해야 했다. 당신도 이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부터 제가 나의 인식 전환 그리고 몸속에서의 전쟁을 읽어 드릴 텐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우리 젤리비님이 낭독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음악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젤리빈님께서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가 딱 제가 파트, 그러니까 나도 소리되어 있다. 딱 이 파트를 딱 제가 딱 골랐죠. 잘 골랐죠. 네, 잘 골랐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낭독은 글을 읽을 때 더 많은 감각을 요구한다. 에너지를 더 쏟게 하지만 그만큼 더 큰 혜택을 준다. 그래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더 깊게 만든다. Chapter 1. 낭독의 힘. 이름은 들면서 나며. 성경. 낭독의 역사.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 크레디트가 다 올라가고 영화관 직원이 나가라는 칠 줄 때까지 자리에 들지 못한 영화가 딱 하나 있다. 반지의 제왕이다. 신화가 어우러진 주제품 판타지를 너무 좋아하는 데다가 작품의 이용이 너무 대단해서 감동의 무게로 인해 몸을 조차 읽을 수 없었다. 이 영화의 원작자는 J.R.R. 톨킨인데 그는 판타지 소설의 창시자이자 동시에 모든 노플레이 게임의 원형을 제시한 대단한 인물이다. 1930년대 어느 날 톨킨은 옥스퍼드 근교에 있는 독수리와 아이라는 이름의 술집을 설레는 마음을 달려왔다. 그곳에는 C.S. 루이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톨킨이 자신이 쓴 소설 초고를 낭독하는 날이었다. 이 모임의 이름은 잉클링스. 잉클링스는 톨킨, A.S. 루이스 등 슈퍼드 대학의 지성인들이 책을 낭독하고 토론하는 독서 클럽이었다. 솔직히 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톨킨보다 C.S. 루이스를 더 좋아하는데 그가 쓴 책은 내 서재에 모두 있다. 잉클링스도 루이스를 읽다가 나가 알게 되었다. 톨킨과 루이스의 우정은 대단했다고 한다. 톨킨은 루이스가 무신론자에게 기독교인을 만드는 데 큰 공을 했으며 그는 환경과 신화에 대해 많은 대화 토론을 했다. 이후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가 된다. 특히 세계 판타지 소설로 반지의 제왕, 어둠시 시리즈, 나냐 연대기를 꼽고 있는데 나냐 연대기를 쓴 작가가 바로 루이스이다. 구성원에서 톨킨의 소설은 멤버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루이스가 그를 옹호하며 카리스마 있게 자중을 조용하게 했다는 후문도 있다. 낭독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젤리빈님의 낭독을 들었습니다. 네, 솔잎꽃님 키키스타에서 입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스위트리님, 해피님, 방구석 젤리비님, 샤랄라라라님, 연정쌤님, 택슈원님, 뿌미님, 행복하세요님, 어린왕자님, 멜리장님, 신혜규님, 안녕하세요. 어린왕자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믿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 독서 모임을 매주 월요일, 목요일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 서적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식 전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영양의학 가이드를 낭독해 드렸고요. 머릿말. 지금은 제 1장에 나의 인식 전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의 건강 악화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내를 걱정하는 보통의 남편이 아니라 의사이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해온 나는 의학적인 자문에 익숙하다. 참고로 우리 젤리비님은 낭독 독서 모임에서 함께 낭독을 하고 있고요. 한자, 지금 20대 한 후반 정도 됐는데, 한자 서당을 한문을 기똥차게 잘 알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한자 알기는 쉽지 않은데, 한자를 너무 잘 알아요. 나중에 서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한문 낭독을 하시면 우리 인성 교육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4살도 안 된 아이 3명을 갖게 되었고 아이들 때문에 바쁜 리즈는 점점 피로가 쌓여갔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누구나 다 피곤하다. 리즈는 유난히 더 피로를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겨우 30세였지만 마치 60세 노인 같다는 푸념을 했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을 다 읽다 보면 다 못 들려줄 거기 때문에 제가 줄쳐놓은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와 평가를 통해 마침내 리즈의 주치의는 섬유근막 증후군이라고 진단했다. 만성 통증과 피로를 동반하는 다양한 증상이 있을 때 진단되곤 하는 섬유근막 증후군은 과거에 정신신체 류마티스라고 불렸고 주로 정신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실제로 내 아내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고는 이 병이 참으로 비참한 질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리즈는 말을 조련하고 타는 일을 무척 좋아했는데 아픈 와중에도 일을 계속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곧 찾아오는 통증과 피로로 인해 그녀는 사랑하는 동물을 오래 돌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피곤하여 저녁 8시 이후로는 얼마 서 있을 수 없었고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기도 버거웠다. 3월에는 심한 폐렴까지 걸려서 한쪽 폐가 완전히 감염되고 회색되어 숨쉬기도 곤란했다. 자주 항생제를 복용을 했다고 해요. 그녀의 폐를 치료한 의사는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수술로 폐의 일부를 절제해야 한다고 심히 걱정했다. 우리는 감염질환 전문의와 상담했으며 리즈는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고 네뷸라이저 치료도 받았다. 다행히 2주가 못 돼 폐렴은 완치됐다. 그러나 기침은 여전하여 수개월 더 집중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폐렴을 알기 전보다 더 심해진 피로였고 리즈는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거동할 수 없었고 천식과 알레르기도 기승을 부렸고 상태가 좀 좋은 날에만 농장에 가서 말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은 너무 아파서 아이들이 번갈아 학교를 쉬면서 그녀를 간호했고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다 보니 TV를 보거나 책을 읽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다. 의사가 집으로 방문을 하고 그러죠. 리즈는 비타민 보조제에 대한 나의 부정적 태도를 알고 있었기에 승낙을 얻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친구 남편이 와서 비타민제 영양제를 복용할 것을 권했거든요. 그녀가 보조제 복용에 관한 나의 의견을 물었을 때 나도 놀랍게 여보,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우리 의사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라고 말했다. 아내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의대생들이 영양에 관한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 중에 약 6%만이 영양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받는 교육은 질환 중심적이며 약물과 약물의 효능, 용법 등 약학을 상당히 강조한다. 일반인은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영양과 비타민을 포함한 모든 건강 관련 사안의 전문가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환자들은 종종 비타민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직접 자신들이 복용하는 보조제를 가지고 와 봐달라고 한다. 여러분도 그러죠. 그러나 영양의학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는 경험을 하기 전에 나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전문가로서 가장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서를 살펴본 다음 그 보조제를 돌려주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의도는 나쁜 것은 아니었다. 환자들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 싫었을 뿐이다. 나는 환자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필요한 비타민을 모두 얻을 수 있으며 따로 보조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이는 내가 의대에서 배운 것으로 일부 보조제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준 몇몇 연구를 인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병든 아내에게 내가 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진료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펼칠 수 있었지만 집에서는 아픈 부인을 무력하게 쳐다만 보는 보통 남편에 불과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 비타민을 먹어보자. 믿져야 본전 아닐까? 다음날 아내의 친구는 집으로 비타민 보조제를 잔뜩 싸왔다. 비타민 E, 비타민 C,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가 많았는데 이들은 산화의 해로운 작용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잘 들으세요. 비타민 보조제. 비타민 E, 비타민 C,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입니다. 리즈는 이들 영양제를 건강음료와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고요. 놀랍게도 사흘이 안 돼 확연히 증세가 호전됐다. 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3주 동안 많은 정제용 보조제와 이상하게 생긴 건강 음료를 충실히 섭취한 후에는
스테로이드와 네뷸라이저 치료를 그만둘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해요. 3개월이 지나자 리즈는 건강이 꾸준히 개선되어 수년 만에 기력을 회복했고 삶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내비쳤다. 말을 조련하고 돌본 후 돌아올 때 그녀의 눈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밤 11시나 12시에도 깨어 있었어요. 저녁만 먹고 지쳐서 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헷갈렸다. 여러분도 헷갈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헷갈려야 돼요. 아니 비타민이 비타민 C 이것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다. 온갖 의학 전문 지식과 약물이 쓸모없는 상황에서 이 신비한 비타민이 아내의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리즈는 폐렴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섬유 근막 증후군 증상도 극적으로 호전됐다.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은 사실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신의 기적인가 아니면 리즈의 건강은 그 영양 보조제에 의해 되돌아온 것인가?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다 죽어가는 아내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아내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진료 기록에 통해서 섬유근막증 증후군이 가장 심한 환자들 중 5명을 선정하여 내 진료실에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해 약속을 하다니 내겐 정말 많은 변화이다. 사실 전화해 주는 게 없죠. 아내가 호전된 얘기를 해주고 대체 의학이 도움이 될지 확실하진 않으나 시도해볼 만하다고 했다. 섬유근막 증후군 환자들은 5명은 모두 적극적으로 했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비타민 보조제를 복용한 후 예외 없이 모두 호전되었대요. 여러분 주위에 섬유근막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타민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E와 비타민 C,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 그리고 섬유근막 증후군에는 사실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요. 제 친구도 이것을 앓고 있죠. 근데 병원 약만 먹다 보니까 얼굴도 몸도 탱탱 부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1년 전에는 심한 통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메이오 클리닉과 2곳의 통증 클리닉에 가보았지만 이 여성들이 하지만 비타민을 복용한 뒤 그녀는 우리 집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겼다. 울먹이면서 스트랜드 선생님 저희 인생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의사라도 보람을 느끼겠죠. 여러분 우리가 병을 못 고칠 것은 없어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이.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우리 어느 분이 낭독하실지 채팅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케케카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자예요. 네, 의사는 고래사냥님이 여자예요 물었죠. 저는 여자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네, 남자이고요. 네, 정정희님, 김옥란님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세계로 네. 늘 푸른 오키님, 안녕하세요. 키키케카님, 신혜교님, 멜리사님, 행복하세요님, 뽀미님, 핵추어님.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연정쌤님, 샤랄라라라님, 방구석 전레비님, 해피님, 스윗드림님, 대만에서 널리스님, 십시일강은 접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서서 낭독이 얼마나 좋은지 고대에서부터 흘러들어온 게 낭독이거든요. 우리 젤리비님이 읽어주는 거 조금 약간 빠르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잘 읽어주셨어요. 낭독의 효과, 그리고 낭독하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괴롭히는 건강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만성 퇴행성 질환의 원인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명명을 하죠. 케니스 코퍼의 항산화 혁명 책을 이제 봤다고 합니다. 산소가 생명 유지에 필수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산소 역설이라고 하는데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산화 스트레스 또는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은 70가지가 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
천을 녹슬게 하거나 잘라놓은 사과를 갈색으로 변화시키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관상동맥질환, 암, 뇌졸중,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형 치매, 황반변성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근원이다. 우리 몸도요, 사과를 잘라놓으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죠. 이것처럼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입니다. 70가지가 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죠. 스트레스가 가득 찬 우리의 생활 습관도 여기에 일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의 DNA에 직접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상 암의 주범입니다. 항산화제는 암을 예방하는 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죠. 산화 스트레스는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 항반변성, 당뇨병, 파킨슨병과 크론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영양보조제가 이러한 질환도 퇴치하고 억제할 수 있다. 여러분, 영양보조제가 퇴치하고 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양보조제를 부모님에게 사주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의사한테 갑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우리 뭐 딸이 아들이 보내줬는데 그러면 의사는 뭐라고 해요? 먹지 마세요. 효과 없어요. 돈 아까워요. 여기 연구했잖아요. 7년 동안 레이디 스트랜드 박사님이 연구한 것처럼 의사들은 똑같이 말을 하죠. 이분도 의사였을 때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아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이런 고통을 겪었을 때 영양제를 먹고 좋아지는 걸 느꼈죠. 비타민을 먹고. 우리는요, 소금을 먹어야 돼요.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소금에 관해서 책을 쓴 책도 있고요. 수분, 물이 핵심이에요. 우리 몸의 물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운동. 소금과 수분과 운동을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영양보조제와 이들이 만성 퇴행성 질환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논문을 1300편 이상 검토를 했다고 해요. 이 연구들에는 이중맹검, 의약대조법을 사용한 연구들이었는데 절대 다수가 최적의 용량으로 영양제를 복용한 환자들에게 건강이 현저히 좋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여기서 최적 용량은 일일 권장량 수치보다 현저히 더 높다. 비타민과 당신. 그러면 비타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으라고 하는 소리죠. 지금 먹으라고 나오잖아요. 연구를 통해 나는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는 우리 몸 자신의 천연 항산화 및 면역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요. 비타민이죠. 나는 많은 연구 끝에 환자들에 대한 영양 보충은 대체의학이 아니라 보완의학이라고 결론 지었다. 사실 영양보조제의 복용은 질환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건강을 증진시키는 개념의 진정한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주류의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일 수 있다. 건강접근법을 세포영양이라고 했다. 이 책에 소개한 사람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름을 바꿔 썼었다고 합니다. 내 아내 리즈가 가장 좋은 사례이다. 의사 남편을 두고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건강을 회복했다. 매일 침대에 누워 고통과 허약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꿈에 그리던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이제 그녀는 힘이 넘쳐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만끽하고 있다. 네, 비타민 우리 먹어야 되겠죠? 너무 짧은 삶, 너무 긴 죽음.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다 그렇잖아요. 나이 먹어서 이제 죽는데 안 아프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 아파서 죽잖아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아우 무릎 수술을 했는데 12번을 해서 12번을 왜냐면 한쪽은 두 쪽 다 했는데 한쪽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고 염증이 생기고 막 12번을 아우 진짜 끔찍하죠. 영양제 먹고 건강 찾으세요, 여러분. 관상동맥질환, 암,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항반변성, 뇌, 백내장, 알츠하이머형 치매,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같은 수많은 질환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 너무 짧게 살아가고 너무 오래 죽어간다. 웬츠 박사는 산후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과 세포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은가?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미국과 기타 선진국들의 평균 수명과 보건 의료를 비교해 보자.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의학이 미국인의 평균 수명을 증가시켰을까? 물어보죠. 미국은 평균 수명 면에서 선진국들 중 가장 낙후된 나라다. 우리가 미국 하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가장 낙후된 나라래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보건의료 체계가 실상은 얼마나 오래 사는지로 볼 때는 최악에 가깝다는 것. 미국이. 오늘의 환자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그 기간에 얼마나 양질의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암의 연구와 치료에 사용되는 막대한 돈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미국에서 두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이다. 30% 이상의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심장질환의 첫 징후는 급사이다. 이것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력을 악화시키는 만성질환인 황반변성을 앓는 환자들은 6개월 간격으로 안과 의사를 방문하는데 의사가 질환의 진행 경과를 기록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절망한다. 레이저 치료에도 미미하죠. 그런데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는 환자가 있다면 치매 치료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 치매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정직한 의사라고 자부한다면 환자들 대부분에게 제공하는 치료 대안들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감염 질환을 대체했던 방식으로 이들 질환을 다룰 수는 없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모두 오늘날 보건의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방의학이 있죠. 환자들은 안타까워요. 병이 난 후에야 비로소 치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내가 병에 걸리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고 왜 이러한 질병이 나한테 왔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예방을 해야 돼, 예방을. 병이 발병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이 먼저입니다. 의사들은 그저 질환을 치료하느라 너무 바빠서 퇴행성 질환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환자들에게 교육시키는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처방해주기도 바빠요. 진정한 예방의학은 뭐냐? 건강하게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고품질 영양 보조제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먹어야 하는 거죠. 하나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정한 예방의학은 무엇이냐면 건강하게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고품질 영양 보조제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방의학이죠. 원천적으로 퇴행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환자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소금도 먹고 짜다고 안 먹는데 소금을 먹어야 돼. 위험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주는 게 소금물이에요, 여러분. 링게르가 소금물이에요.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씨 추출물입니다. 포도씨. 정제형 항산화제 및 미네랄과 포도씨 추출물을 복용하셔야 해요. 알려드렸습니다. 미네랄과 포도씨 추출물. 이것을 먹으면은 다리의 통증도 가라앉고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속에서의 전쟁, 몸속에서의 전쟁, 유산소 운동 또는 달리기를 통해 숨이 가빠지면 우리는 활기가 돋고 행복감마저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폐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유산소 운동 하셔야죠. 걷고 달리고 자전거를 타야 하는 거죠. 체내의 모든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 불리는 난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산소 포화도라고 하죠. 항상 우리 몸이 따뜻해야 하죠. 날뛰는 활성산소는 우리에게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 나옵니다. 여러분 코엔자임 Q10 드셔야 해요. 우리는 대부분 항산화 물질을 채소와 과일에서 얻는다. 가장 흔한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다. 우리는 음식에서 기타 수많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코엔자임 Q10, 알파 리포산, 색상이 화려한 바이오 플라바노이드 항산화 물질 등이 있다. 중요한 점은 항산화 물질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체내의 다양한 부위에서 활성산소를 무장 해제한다는 것이다. 코엔자임 Q10 먹는 거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요? 의사들이 싫어하죠. 아프면 병원에 와야 되는데 건강해서 병원에 안 오면 안 되니까. 맞죠? 네, 간접의 흡연도 굉장히 안 좋아요. 천식, 폐기종,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태양의 자외선, 약물과 방사선 치료, 만성 퇴행성 질환 중 70종 이상이 산소가 일으키는 독성 작용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독성 작용의 직접적인 결과가 만성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요, 미국에서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의 주요 작용기전이 암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의 손상을 유발해 사멸시키는 것인데 적절하게 처방되고 투여된 약물로 인해 미국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만 명 이상이 병원 신세를 져요. 약물을 많이 복용하죠. 우리가 병원에 안 가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에요. 병원에 갈수록 여러분의 건강은 더 망가지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건강 독서 아니고 이프렌즈에서 제가 영양의학 가이드 낭독을 해드렸고요.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영양의학 가이드 7년 동안 연구한 의학박사 레이디님의 책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